다큐멘터리의 시대 정신이자 글로벌 다큐멘터리의 소통의 장 EBS 국제다큐 영화제,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전용 플랫폼 딥박스. 오늘 EIDF와 딥박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아주 특별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태희 감독님, 심영하 감독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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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태희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웰컴 투 엑소월드를 연출한 한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만 좀 하소를 연출한 심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또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 근황 토크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요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그냥 촬영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제 다음 주에 자전거 타고 대구를 가려고 해요. 서울에서 대구까지요? 네. 자전거로 가요? 네.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자전거 옷도 사야 되고, 그런 게 따로 장갑도 있구나. 사야 되고, 물통도 사야 되고, 살 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면. 네네. 감독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감독이긴 하지만 본업이 대학생입니다. 아직 졸업을 못 해가지고 네.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척척 학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두 분 다 그러면은 차기작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혹시 뭐 구상 중인 다음 작품이 있나요? 혹시? 전 다음에 극영화 찍고 싶어서 너무 다큐 영화 되는데 지금 극영화 괜찮습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혹시 살짝? 살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영하 감독님께서는 혹시? 네, 저는 감독님과 다르게 이제 마무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만 좀 하소를 마무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엄두가 안 나서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작품을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좋은 소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 한태희 감독님 나중에 뭐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게 되시고 네. 감독님도 다큐멘터리 만들게 되시면 꼭 EIDF 출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GV 같은 것도 꼭 이렇게 한 걸음에 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다큐멘터리 씬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영한 다큐멘터리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은 영화 감독이자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거창하고 심오한 질문이지만 또 이 질문으로 이 토크에, 저희 오늘 토크의 포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좀 거창해요.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네, 혹시 심영하 감독님 먼저 이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적인 정의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다라는 걸 텐데요. 저는 그 정의보다는 이 사실 그대로 있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이 감독의 개인적인 주관이 한 스푼 혹은 반 스푼 정도 들어간 것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그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사회에서의 뭔가 변화를 이끄는 그게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언어다, 사회적인 언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태희 감독님께서는 네, 또 전작이 이제 자전적인 영화셨으니까 또 한태희 감독님 말씀하시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그 영화를 다큐를 찍을 때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 감독이 어떤 세상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엄마를 바라봤을 때랑 카메라를 들고 엄마를 담았을 때 제가 생각하게 됐던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좀 그런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해주는 게 다큐멘터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작품 또 극영화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큐와 극영화를 서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극영화든 다큐멘터리든 결국 하나 영상 언어, 영화 언어일 텐데 그 두 개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또 생각하시나요? 공통점? 저희 차이점을 생각해요. 그럼 차이점. 차이점이, 다큐멘터리는 그 시나리오가 없는 게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다큐멘터리 찍고 극영화 찍으려고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겪으면서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주인공이 해주시기도 하고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영화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다 보니까 편집이 좀 더 다큐멘터리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영화도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네, 그럼 두 분의 말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다큐멘터리는 허구가 아닌 우리 현실, 우리 일상을 다루는 사실적인 이야기이면서 또 사회를 또 바꿀 수 있는 힘? 뭐 그런 게 약간 다큐멘터리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가급적 더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일 또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이 IDF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두 분 평상시에 감독으로서 데뷔하기 전 혹은 이후든 저희 EBS 국제대학교 영화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다큐 영화제 자체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 한태희 감독님 먼저. 일단 EIDF 하면은 다큐멘터리 영화제 중에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 주니까 저도 EIDF에 소개된 영화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공부도 하고 구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EIDF 하면은 저한테는 되게 큰 어떤 다큐멘터리 친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EIDF의 목표가 다큐멘터리의 대중화인데 다큐멘터리 친구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고 보람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은? 네, 저한테 EIDF는 보물창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감독이긴 하지만 동시에 다큐를 공부한 학생으로서 이 해외 다큐멘터리를 접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이 번역이 제대로 돼서 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이 TV에서 우리 집 안방에서 전 세계 많은 명작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보물창고였습니다. 친구이자 보물창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극찬을 받은 기분이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근데 또 요즘은 영화나 미디어가 많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 EIDF가 구축한 이 딥박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 심영하 감독님, 이 딥박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네, 잘 완벽하게 알진 못하지만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었나요? 그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도 알고 계셨었나요? 아니면은 이제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이후에 알게 되셨나요? 사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전에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만, 사실 젊은 세대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검색을 하면 결국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데 네네. 항상 그때마다 딥박스라는 플랫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태희 감독님께서는 딥박스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나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 편집하면서 영화를 많이 찾아보려고 하다가 EIDF에서 홈페이지에서 보고 이런 어떤 플랫폼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 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혼자서 집안에서 보는 게 영화는 극장에 가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하지만 또 거슬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많은 영화나 매체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네. 사회가 이제 개인화,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이제 100개의 화면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딥박스라는 플랫폼은 정말 필요한 시의적절한 플랫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태희 감독님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어떤 넷플릭스, 이거 언급해도 돼요? 네. 넷플릭스에 요즘에 핫한 오징어 게임 이런 영상도, 이런 작품도 저희 엄마 친구들도 다 보신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접근성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이게 만약에 영화였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왜냐면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보급이 되니까 엄마, 친구, 이모들도 다 보고 이런 식으로 좋은 작품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두 분 모두 이제 OTT 플랫폼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많잖아요, 이런 OTT 플랫폼들이. 자, 근데 그 수많은 그 OTT 플랫폼 시장에서 딥박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일까요? 한태희 감독님 먼저. 딥박스는 네. 좋은 다큐멘터리를 다 소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만약에 다큐멘터리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로그라인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한다, 관심 있다 하는 작품들을 편하게 골라서 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뭐니 해도 딥박스의 장점은 이 풍부한 다큐멘터리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과연 있을까 하는 다큐멘터리도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 번역이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거든요. 이 번역이 굉장히 완벽하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차별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점은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혹시 감독님 먼저. 네, 지금 정말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가지 뽑자면 네네네. 이 모바일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지금은 웹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는데 네. 이 다들 제 주변에서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없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어플리케이션 개발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 메인 화면 한쪽에 이렇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한태희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완해야 될 점? 저는 장편 다큐멘터리에 대한 건 많이 소개해 주시고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제가 단편 다큐멘터리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EIDF는 영화제 기간에도 좋은 단편 다큐멘터리를 많이 소개해 주니까 좀 그런 단편 작품들도 많이 만나보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소중한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EBS 김명주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바꿔달라, 지원해달라, 행수처럼 탁 멋있게 좋습니다. 말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너무 이 딥박스에 대한 장단점을 너무 소중히 얘기 잘 해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 딥박스에 대해 알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강아지와의 추억, 아이들 성장기에 대한 기록,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집에서 떠나는 다큐 여행. 언제 어디서든 EIDF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다큐의 세계에서 날아온 초대장 딥박스 바로 가기를 클릭해 국내외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내 손 안에. 다큐멘터리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나는 색다른 즐거움. 특별한 다큐 상자 딥박스와 함께하세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영어로 딥박스를 검색하시거나 EIDF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구독료는 발생하죠? 네, 약간의 구독 비용은 발생하는데요. 월 4,900원으로 딥박스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네요. 저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번 안 마시고 무제한으로 아주 양질의 다큐멘터리 관람하겠습니다. 훌륭한 나이스한 선택이십니다. 단 해외에서는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네, 역시 감독님 예리하십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명작 단편 애니메이션까지 탑재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나날이 발전하는 딥박스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그렇게 계속 무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감독님은 딥박스를 통해서 다른 감독님들 작품을 보시거나 해외 다큐멘터리 작품들도 많이 보시는 편이신가요? 그럼요. 아무래도 저는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배우는 단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EIDF의 딥박스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EIDF 딥박스에서 우리나라 영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다큐멘터리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혹시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혹시
심영화 감독님 먼저 추천작 한번. 네, 저는 이승준 감독님의 부재의 기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슬픈 다큐멘터리예요. 세월호 사고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고요. 길지 않습니다. 30분 정도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짝의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그 영화계 큰 일이 있었죠.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그 수상을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 이승준 감독님이 계셨고 그 부재의 기억이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한국 최초로 다큐멘터리 단편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다라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닌데 자랑스러운 그 작품이죠. 갖고 있으니까 진짜 명작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한태희 감독님께서는 추천작? 저는 그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 네. 그 심영화 감독님의 명작 아. 그만 좀 하소라는 다큐멘터리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작품도 참 좋죠. 네. 그 혹시 보셨나요? 그만 좀 와서. 네, 딥박스 통해서 한두 번 챙겨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작품? 감독님은?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EBS 국제다큐 영화제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경쟁 부문에서 시청자 관객상을,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라는 뜻이죠. 시청자 관객상을. 그런 수상 영역도 있는 작품이니까 네. 대단한 작품이네요. 혹시 두세 번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그만 좀 하소에 대해서 약간 홍보 한번. 네, 물론 감독님 작품은 아니지만. 네, 작품 아니지만. 네. 재밌게 열렬한 시청자로서 이 작품 참 어떻더라라고 한번 말씀 한번. 그만 좀 하소는 동물권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동물권 다큐는 사실 많은데 그 동물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이 오락동물 싸움소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고 있는 소싸움이 이 전통인가 혹은 동물학대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이 시의적절하게 잘 나온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딥박스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거의 그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거의. 네, 그 그만 좀 하소를 이제 제가 조금 더 그만 좀 하소도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시청자 관계상은 매년 투표를 통해서 그 수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 좀 하소라는 작품은 역대 모든 투표 중 가장 최다 투표 기록을 받은 작품으로 네, 압도적인 투표수로 수상을 했다. 굉장히 좋아요. 뭐 제 작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시청자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태희 감독님의 웰컴 투 엑스월드라는 작품도 수상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수상했습니다. 네. 저는 대상이었죠. 너무 기뻤어요. 네.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방송을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 댓글도 아주 진짜 칭찬 일색이었고 감동받았다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댓글 막 다 챙겨보고 네. 그러면서 너무 좋은 시간 보냈었어요. 역시 두 분 모두 이제 한국 영화계와 한국 다큐멘터리계에 굉장히 큰 별이 되지 않으실까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두 분 감독님을 모신다고 사전에 공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질문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몇 개만 골라서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먼저 아이디 카빈제이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큐 감독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다큐 제작, 창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심영화 감독님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학생이라 누구한테 뭐 조언할 위치는 아니지만 감히 조언 드린다면 사실 요즘 너무 어떻게 해야 이쁘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찍을까가 아니라 이쁜 것이 무엇일까 그 본질부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고민 무엇이 이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예쁠까가 아니라 무엇이 예쁜 것인가라는 고민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한태희 감독님께서는 혹시? 저는 다큐멘터리가 오랜 어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자기 이제 만드시는 분이 정말 궁금한 것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무엇을 찍을지 정하면 그 과정이 어떤 그런 과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디 9room2y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계속 염두에 둔 생각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한태희 감독님 맞죠? 염두에 둔 것이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무래도 실제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 실제 사건이나 배경이 등장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어떤 게 오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면서 찍을 때도 그랬고 편집할 때도 계속 고려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심영아 감독님. 사실 저도 비슷한데요. 이 미디어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약자를 대변하는 일을 위해서 미디어에 강한 힘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이 방향이 맞나? 스스로를 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시선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에이미스백이라는 분의 질문인데요. 존경하는 감독님들, 이제 막 창작을 시작하는 젊은 다큐 감독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다큐의 미래는? 이번에도 한태희 감독님. 저부터. 다큐멘터리 매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제가 찍을 때는 느낀 가장 큰 매력이라서 제작하시거나 기획하실 때 처음에는 되게 막막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아니면 이게 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냥 그 제작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하시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면 어떠한 것이라도 만들어진다라는 거가 제가 느낀 거라서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뭐 창작자가 재밌어하고 신나 있으면은 결국에 그게 좀 전해져서 관객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재밌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심영아 감독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결국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든 영화든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습득하고 그것을 영화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삭제고요. 앞으로 다큐멘터리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성 시대입니다. 이 개인의 콘텐츠가 곧 가장 좋은 콘텐츠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큐멘터리는 이 개인의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르 중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이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에서 굉장히 핵심 이 장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두 분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이렇게 써들고 싶은데 저희가 슬슬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렇다면은 뭐 극영화든 다큐멘터리든 앞으로 두 감독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만드시고 싶으신지 이번에 심영아 감독님. 네, 저는 앞으로 한 2가지 정도 작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선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싸움소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번 했지만 싸움소 외에도 이 오락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천어 축제의 산천어라든지 혹은 뭐 나비축제 나비 같은 오락동물을 한 번 더 찍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사실 국회라는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쏟아지는 곳이에요. 이 선하든 악하든 이 욕망이 모이는 집단인데 특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 많은데 그래서 이 국회라는 공간을 주제로 한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한태희 감독님께서는? 저는 제가 찍었던 다큐멘터리가 저와 관련된 저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영화여서 이번에는 좀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상상력이 가미되고 좀비가 나오고 뭐 뱀파이어가 나오고 이런 좀 저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의 차기작 너무 앞으로의 작품도 다 궁금하고 심영아 감독님께서는 나중에 또 다큐
만드시면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꼭 EIDF의 식품 약속 그 지부에도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고 한태영님께서는 만약에 극영화를 만드신다면은 네, 다른 영화제에 가시면은 초대권이었죠. 네. 그리고 앞으로 다큐멘터리 쪽에도 왕성한 활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EIDF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심야 감독님 먼저. 네, 전 세계 다큐인들의 축제 EIDF는 올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더 많고 더 좋은 작품 선보여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IDF 화이팅! EIDF는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다큐멘터리를 계속 소개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라서 앞으로도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길 바라며 EIDF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 구호와 함께 끝낼 건데 네, 이제 제가 EIDF 하면은 두 분이서 화이팅. 그 다음에 제가 빅박스 하면은 화이팅.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 보면서 네. EIDF 화이팅! 빅박스 화이팅!